보고 양식을 좀 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 중에서 수익을 어떤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뭐 수익에 대한 인식 기준,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도 개정 과목을 좀 공부해야 되겠죠. 이런 등등등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무엇이냐? 수익은 당연히 경영을 통해서 수익이라는 게 수익에 대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나중에 경제적인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지 수익인데,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이냐, 시점.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 시점에 따라서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시점에 따라서 얘도 결정되고 얘도 결정되고. 그래서 시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는 형태가 물건을 팔거나 어떤 재화, 형체가 없는 거라 할지라도 무형의 재화도 존재하니까 다양한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재화를 판매할 때 수익을 어떤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면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를 일반 기업회의에 주는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뒤에 보면 재화의 판매와 동시에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또 있어. 4개가. 그럼 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반드시 vs 구분해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다 좋은 말이긴 하거든요. 다 맞고. 근데 이게 재화의 판매의 요건인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요건인지를 구분해야 객관식 문제에서 섞어 놓으면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물건을 판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봤듯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죠.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다? 현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매출인가? 그건 아니잖아. 매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외상으로 거래가 돼도 외상 매출금 잡으면서 매출 수익 잡죠.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들어올 가능성 높잖아. 그러니까 수익 잡는 거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재화 중에요. 만약에 물건이잖아? 그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 팔면 나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간 거야? 나한테 없잖아. 얘한테 간 거잖아. 그러면 재화와 관련된 소유의 위험이나 효익이 누구에게 이전되면 수익이라고 인식하면 돼요. 얘한테 가면 되잖아. 나한테 있으면 안 되죠.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매출이 일어난 거지. 판매자에게 계속 있으면 내 거지 판매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게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그럼 이번엔 판매자는 나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얘한테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판매잖아. 얘한테 안 갔다는 얘기는 아직 나한테 있는 거잖아.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판매가 된 거 아닌가? 맞죠? 판매로 인식하려면 소유권이 얘한테 가야지.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내가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문제 보면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은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판매는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판매자는 판매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과 대응하는 거래와 관련된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재화라고 하는 판매는 수익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면 금액을 인식할 수 있잖아. 외상이니까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넘어갔잖아. 내 거 아니잖아. 통제할 수 없잖아. 그와 관련된 원가, 매출 원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출 잡는 거죠. 그것이 수익이죠. 이것이 재화를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었어요. 5개. 자, 그러면 용역을 볼 건데 용역은 제가 지금 하는 게 교육 용역이죠. 병원에서 해주는 게 의료 용역이죠. 보험회사 가는 게 보험 용역이에요. 금융기관, 은행에서 하는 게 금융 용역이에요. 다 여러분 용역이에요. 그 택배 서비스, 그것도 다 용역이잖아. 그치? 운송 용역. 너무 많지 않아? 그치? 용역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야. 나는 떠들어. 의료는 의료 기술을 전달하는 거야. 보험은 보험 상품을 얘기하고 팔아. 보험 상품이라는 게 물건이야? 아니잖아. 그냥 그 서비스라고 보는 거야. 용역. 금융도 마찬가지, 운송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나 이 안에 들어가는 용역의 제공에 가장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공부하면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인데
여러분 건설업은 건물을 짓고 파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땅 주인이 H건설에게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면 H건설은 건물을 3년간 짓고 중간중간에 돈 받으면서 완공돼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건설회사는,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기업은 부동산 매매업인 거고요. 아니, 사서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 거고, 건설자 중에 직접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 말고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거거든. 일.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건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용역 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용역을 구한다. 그리고 깍두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용역이라고 부르죠. 사람이잖아. 용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역의 제공으로 일어나는 수익은, 건설업은 3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삽을 떠. 3년 동안 건물을 지어.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완공은 3년 뒤에 돼요. 근데 이번 연도 1년 동안 건물을 꽤 지었거든요. 완공이 안 됐을 뿐이지. 조금 올라갔다 말았어. 올라갔어. 이때 완공돼.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된 것도 얼마만큼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기준이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률에 의한. 그래서 용역은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광고도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런 게 다 용역이야.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까? 아, 원칙을 잡자. 상품하고 다르지? 재화랑 다르지? 그러면 용역은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한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뭐 제품은 만들어 놓고 이제 파는 거잖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거든요. 다만 진행 기준에 의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성과, 얼마만큼 진척됐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그래, 성과가 신뢰성 있게 추정된 걸로 봐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래 전체 금액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건물을 3년간 지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가가 예를 들어 1,000억이야. 1,000억은 정해져 있잖아. 1,000억 알잖아요. 두 번째,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1,000억 중에 1년 동안 얼마를 완성했는지를 가지고 수익을 잡으려면 몇 퍼센트 건물을 올렸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행률이라고 해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잡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뢰성 있게 30%가 나왔다. 그러면 1,000억 중에 30%인 300억은 X 1년에 번 돈.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나가겠죠.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들어갈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 대비 비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수익의 인식과 용역의 제공의 수익의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진행 기준이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역의 제공에서는 소유권 이런 거 안 나오는 겁니다. 그치? 통제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이제 용역의 제공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다양한 거래 형태별로 어떻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지. 지금부터는요, 시점인 거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 아까. 첫 번째, 다이소는 언제 매출 잡을까요? 일반적으로. 물건 팔았을 때. 그게 인도한 날. 이건 기본. 매대에서 물건 팔리면 오늘 매출 일어난 거잖아요. 끝. 더 할 게 없어. 이게 기본. 근데 두 번째, 용역. 대표적으로 건물. 용역 또는 건설 매출은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완성 기준보다는, 완성될 때 인식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나요? 그러면 진행 기준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매출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냐면 재고자산에서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대신 팔아달라고 물건을 보낸 날이 2월 7일이고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날이 3월 6일이에요. 언제가 매출입니까? 이 매출은 누구의 매출입니까? 첫 번째,
이 매출은 대리점은 대신 팔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리점 매출이 아니라 삼성 매출이고요. 삼성이 대리점에게 물건을 보낸 날은 그냥 보낸 거죠. 실제로 매출된 건 이날이잖아. 그러니까 3월 6일에 삼성의 매출이 일어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론에서 말하냐? 삼성은 얘한테 위탁하는 거고, 대리점은 받아서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을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 그래. 그럼 매출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수탁자가 물건 팔면 그날이 매출이죠. 수탁자가 팔면 매출 일어나는 거죠. 이날 아니고 이날인 거죠. 이거를 말로 물어보기 때문에 연결해서 단어로 봐서야 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건 매출 2예요, 아니에요? 아니, 수탁자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가 매출인 거예요. 이렇게 말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거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죠.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러면 언제가 매출로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실현주의라는 뜻이에요. 매입자가 산대. 그럼 매출 일어난 거야. 돈 들어올 거 아니야. 얘가 이제 그지 깽깽이고 나쁜 애가 아니면 돈을 결제한다고요. 카드로.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중에 할부 판매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장기는 할부는 두 번 이상 걸쳐가지고 대가를 결제하는 방식이고 그게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죠. X1, X2. 그리고 돈을 10번 쪼개서 들어온대. 장기 할부야. 그런데 장기 할부는 제가 오늘 제품을 이렇게 팔았어요. 인도했어. 근데 인도는 했는데 돈이 나중에 들어올 뿐이잖아. 할부로. 그럼 매출을 언제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어쨌거나 물건을 인도한 날이에요. 그렇지. 어쨌거나 물건을 인도한 날이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인도했는데 이게 2년간 돈이 들어온대. 그러면 오늘 100만 원 받는 게 유리해요? 쪼개서 받는 게 유리해요? 오늘 받는 게 유리하죠. 한 번만 쪼개서 받아도 계속 쪼개서 받으면 나만 시간과의 손해를 보잖아. 이 돈을 지금 받으면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내 거지. 이때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내 거지. 다 이자 노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은 명목상의 가액인데 돈이 100만 원이 10번 쪼개서 들어와. 그러면 10번 쪼개서 들어오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돈이 1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10번 쪼개서 들어오기로 했대. 그러면 지금 받으면 얼마일까? 예를 들어 92만 원이래. 그게 현재 가치. 100만 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 매출을 92만 원이라는 현재 가치로 인식할 것인지 됐어. 100만 원으로 잡을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면 현재 가치로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명목가액인 100만 원으로 인식하고 그런 얘기고요. 자, 부동산은요. 등기를 해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등기가 돼.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죠. 그 건물이 내 거가 되는 거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금 넣고요. 중도금 넣고요.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언제가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이냐. 이 시점을 구할 때 마지막에 잔금을 갚은 날 또는 소유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등기한 날 또는 내가 직접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 세 날이 다르다면 그때는 가장 빠른 날을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보래. 가장 빠른 날. 가장 빨라야 되거든. 늦게 가면은 뭐 문제가 생겨. 그냥 가장 빠른 날. 그 다음에 방송사는 뭘 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광고. 삼성전자가 이 시간대가 가장 사람들이 TV를 많이 봐. 그러니까 광고를 때려달라고 돈을 넣었어. 1억을. 그러면 방송사는 1억을 받는 순간 매출을 잡을까요? 아니면 삼성이 원하는 시간에 광고를 딱 때리는 순간 그 시점에 매출이 확정되는 걸까? 그거야. 광고가 TV로 전달이 되는 순간 매출이 일어나는 거야. 중간에 삼성이 1억을 줬는데 안 하겠대. 그때 막 어떤 축구 선수가 막 이렇게 어떤 축구 선수를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안 해. 그럼 어떡해? 빵. 그러면 1억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광고 없겠지. 돈을 먼저 받아놓은 거지. 이게 대중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송사는 이제 매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이
광고 입장에서는 매출로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뭔가 이제 경기를 보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 아니면 뭐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입장료를 이제 한 달 전에 샀어요. 한 달 전에 입장료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100만 원에 샀어. 엄청 비싸.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엄청난 하여튼 그래. 근데 한 달 전에 샀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관람을 하기 일주일 전에 불이 나가지고 못 보게 된 거야. 그럼 입장료 어떻게 줘? 돌려주잖아. 입장료를 내고 뭔가 매출이 일어나는 이러한 기간들은 언제가 매출이 확정되는 거냐? 입장료를 내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시점, 행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매출이 확정이에요. 입장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그 확정되는 시점을 다 회계는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학원 다닐 때 재수하면은 뭐 학원 뭐 1년 내내 다니잖아. 근데 이제 1년 동안 학원비를 냈어. 근데 그 1년이 학원비가 뭐 3월부터 내년 2월이래. 그러면 이 학원은 매출을 어떻게 잡아? 강의한 기간에 걸쳐서 매달. 우리 매출의 원칙, 발생주의. 그냥 한 방에 잡지 않는 거예요. 12개월치 강의료를 받았다. 그럼 한 달 쪼개가지고. 발생주의 아시죠? 그렇게 잡는 거고요. 앞에서 상품권 공부한 적 있는데, 선수금 공부할 때. 상품권은 팔렸을 때는 매출 아니었죠? 언제가 매출이었죠? 상품권이 회수가 돼서 우리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시점이 상품권 판매가 일어나는 매출의 시점이야. 단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뭐 잡아요? 선수금 잡는다고 그랬죠? 선수금은 부채. 상품권이 회수가 됐을 때 매출 잡는 거. 상품권이 판매되는 이 사업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열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채를 얘기할 때 유효 이자율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이자는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빌리고 1년 뒤에 갚아. 1억을 갚아. 1억을. 그러면 그때 사채는 이 이자율을 고려해서 할인도 되고 할증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누가 1억을 지금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그러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해요? 받을 때. 지금 받아야지. 지금 받으면 매일매일 뭐가 붙어? 이자가 붙잖아. 근데 반대로 1억을 줘야 돼. 지금 줄래? 나중에 줄래? 그럼 언제 줘야 돼? 그건 나중에 줘야지. 나중에 줘야지. 그 기간 동안에 1억을 내가 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이자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요.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이자율이 실제 이자율이 우리가 표시 이자율도 있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율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장 이자율이 실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이자라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인식할 때는 항상 발생주의고요. 수익이니까 유효 이자율을 적용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나중에 공부하는 이 유가증권의 세무 2급에서 공부하는 만기보유증권과 관계가 되는 계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은 받는 시점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기로 권리,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럼 반드시 그 수익은 현금으로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 바로 들어오니까. 로얄티도요. 이 경제적인 어떤 실질을 반영해서 항상 발생주의, 기본은 발생주의, 나머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수익의 인식 조건을 회계에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형태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잘못 열거하고 있는 것은 1번 이렇게 열거해 놓고 2번 이렇게 열거해 놓고 3번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장기 할부는 할부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틀린 설명 이렇게 마킹하는 거야. 사지선다.